안녕하세요. 독서를 가르치는 서미선입니다. 11월 학력평가 독서지문 첫 번째입니다. 터치스크린 패널에 관한 거였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기술지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써놓은 것처럼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지문 분석이다. 미리 문제부터 풀어라 이런 거 다 현혹되지 말고요. 여러분 지문을 철저히 장악해야지만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올해 수능의 경향이 글이 짧아진 대신에 글이 아주 논리적입니다. 이 말은, 문장 하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정신줄 눈으로만 읽으면 하나도 못 푼다는 얘기죠.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 기술 지문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선생님이 지문부터 보라라고 했는데 기술 지문은 항상 그 문제 중에 관련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휙 보고 기술지문 읽기 전에 문제를 보려는 게 아니라 관련 그림 나오는 걸 휙 보고 예측하고 읽는 거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보기를 쓱 봤는데 다음은 터치스크린 패널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설정된 작동 원리니까 이렇게 나오는구나 휙 보고 다시 돌아왔죠. 여러분 선생님이 먼저 유인물 16번부터 19번 본문 스스로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얘기했죠. 본인이 공부하고 정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그냥 시청자가 되고 말면 안 되겠죠. 공부하는 주인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스스로 먼저 중심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문단별로 밑줄 치고 키워드 파악하고 이런 상태에서 선생님 수업을 들어봅시다. 본문 지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터치스크린 패널은 스크린의 특정 지점을 직접 접촉하면 그 위치를 파악하여 해당 위치에 설정된 기능을 직관, 한눈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치를 말하는구나. 쉬워. 패드나 태블릿이나 아이폰 같은 거. 그렇죠? 여러분, 스마트폰 이거죠. 터치스크린 패널 중 정전 용량, 발음이 이상하다. 정전 용량 방식의 패널은 전기가 잘 통하는 전도성 물체를 스크린에 접촉했을 때 발생하는 정전 용량, 이게 중요하구나. 의 변화를 측정하여 접촉한 위치를 파악한다. 그러니까 이 터치스크린 패널 중에서 발음도 이상한 정전 용량 방식의 패널을 보겠다. 이거는 전기가 통하는 전도성 물체를 접촉했을 때 정전 용량이 어떻게 되느냐, 늘어났나 줄어났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접촉 위치를 파악한다. 그리고 터치스크린 패널에는 터치스크린 패널에 사용되는 정전 용량 방식에는 표면 정전 방식, 투영 정전 방식이 있다. 앞으로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그렇죠. 첫 번째 문단은 터치스크린 패널이란 무엇인가. 근데 뜻을 얘기한 게 아니라 첫 번째 문장 선생님이 줄쳤죠. 특정 지점을 직접 접촉하면 그 위치를 파악하여 해당 위치에 설정된 기능을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작동 원리네. 그렇죠. 장치를 말한다. 뜻을 설명하는 것 같으면서 사실은 작동 원리네. 그리고 그 중에서 정전 용량 방식의 패널은 이거에 대해서 보겠다. 그런데 이걸 설명해 주고 있죠. 선생님 전도성 물체가 뭐예요? 그 바로 전기가 통하는 전도성 물체. 그렇죠. 전도성 물체를 스크린에 접촉했을 때 정전 용량, 여기 작은 별표가 있는데 잘 모르겠는 거 과학기술은 밑에 그 뜻 나와 있죠. 무슨 뜻이야? 정전 용량 해갖고 물체가 지니고 있는 전하의 용량이야. 그럼 전하는 뭐야? 물체가 가지고 있는 전기적 성질이야. 알겠어? 전기, 전하의 용량, 전기적 성질, 전하의 용량을 말한다. 두 가지가 있다. 정리해보면은, 그렇죠. 내용은 터치스크린 패널의 뜻 또는 작동 원리, 그 다음에 정전 용량 방식으로 보겠다. 이게 화제겠죠. 그리고 두 개를 분류해서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 이런 예고죠. 제목, 첫 번째 문단의 핵심, 터치스크린 패널, 정전 용량 방식, 파란색. 이 정도로 잡을 수 있을까? 그럼 이제 그 다음 문단 볼 때는 뭘 봐야 돼요? 표면 정전 방식이 나오겠구나 이거지. 나왔네. 여러분 뜻을 이렇게 파악할 겸 쌤이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표면 정전 방식은 패널의 네 모서리에 있는 각각의 감지 회로가 네 모서리. 동시에 정전 용량의 변화를 감지해서 파악해서 전기가 통하는 전도성 물체의 접촉 위치를 파악하는 방식이다. 앞에서 했는데 네 모서리에 감지 회로가 있구나. 표면 정전 방식에서는 패널 표면에 덮인 전도성 투명 필름이
전도성 물체의 접촉을 인식하는 센서 역할을 한다. 아, 투명 필름이 센서구나. 센서에 전도성 물체가 접촉하게 되면 표면이겠지. 그래서 표면이구나. 투명 필름. 접촉하게 되면 물체의 전하량, 아까 얘기했죠. 전하량이 표면, 뭐라고 했어? 정전 용량 할 때, 전하량과 패널의 전하량의 차이에 의해서 전압이 변화하고 전기장이 발생하고 이게 정전 용량을 변화시킨다. 이걸 추적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 모습에 있는 센서, 감지 회로가 전전 용량이 변화된 정도를 측정하여 물체가 접촉된 위치를 파악하는 거다. 앞에서 얘기했네. 표면 정정 방식, 이 방식은 네 군데 있는 센서. 투영 정정 방식 아직 몰라. 뒤에 나오겠지. 이거에 비해서 구조가 단순하고 단가가 낮다. 하지만 장점이지만 단점도 있어. 한 번에 하나만 파악할 수 있어 정확도가 낮고 한 번에 인식할 수 있어 여러 집 접촉을 멀티가 안 되는구나. 접촉했을 때 인식이 불가능하다. 여러분 혼자 스스로 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했습니다. 당연히 표면 정정 방식 크게 네모로 했죠. 그리고 선생님이 한번 읽었으니까. 그렇죠. 표면 정정 방식의 작동 원리는 뭐예요? 패널의 내 모서리에 있는 첫 번째 나오지. 각각의 감지 회로가 동시에 전정 용량의 변화를 감지해서 위치를 파악하는 방식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 센서는 어디야? 센서가 뭐야? 표면. 전동성 투명 필름, 표면에 붙어있는 전동성 투명 필름이 그렇죠. 센서 역할을 하죠. 그리고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접촉하면 전하량이 변화, 전압 변화, 전기장 형성, 전정 용량 변화. 이걸로 그렇죠. 내 모서리에 있는 중간점 왔습니다. 선생님. 내 모서리에 있는 감지 회로는 전정 용량의 변화된 정도를 측정해서 물체가 접촉된 위치를 파악한다. 그리고 네모로 묶어놓은 거 우리 앞에서 선생님이 읽으면서 봤죠. 장점, 구조가 단순하고 단가가 낮다, 싸다. 장점이 그렇구나. 장점, 구조가 단순하고 단가가 싸다. 단점, 한 번에 하나만 멀티가 안 된다. 제목 뭘로 잡을까요? 두 번째 문단. 표면 정정 방식의 작동 원리와 장단점. 그렇죠. 키워드 뭐겠어? 이거죠. 표면이라고 하는 건 표면에 투명 필름이 센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내 모서리에 센서, 감지 회로가 있다. 이것이 정전 용량의 변화를 가리킨다. 전전 용량의 변화는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있어. 선생님 옆에 보라색으로 써놨죠. 전독성 물체 접촉, 물체와 패널의 전하량 차이, 전압 변화, 전기장 형성, 정전 용량의 변화. 계속 요 과정을 우리가 파악하면 되죠. 표면 정정 방식이 이렇다면 그 다음에 나올 건 뭐예요? 당연히 투영 정전 방식이겠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한번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어볼까요? 투영 정전 방식은 접촉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패널의 일정한 구역마다 배치하여 활용하는 방식이다. 패널의 일정한 구역마다 어떻게? 일정한 구역마다 일정한 어떤 방식으로? 이게 중요하겠네. 자기 정전 방식과 상호 전정 방식도 나눌 수 있다. 또 나누는구나. 그렇다면 투영 전정 방식 안에 자기 전정 방식은 패널에 전도성 물체가 접촉하면 똑같아. 지금 물체의 전하량과 패널의 전하량의 차이에 전압 변화, 전기장 증가하는 정전 용량을 측정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앞에서 봤던 표면 정정 방식과 유사하지만 그 뒤부터가 중요하겠네. 차이점을 보려면 자기 정전 방식은 표면 정정 방식과 달리 하나의 층에 여러 개의 행과 행열, 가로 세로 알죠 여러분? 하나의 층에 여러 개의 행과 열의 형태로 배치된 가로 세로 각각의 센서들을 활용한다. 앞에서 일정한 방식이라고 했는데 행과 열, 센서가 특정 지점의 접촉을 인식하면 센서의 각 행과 열의 끝에 감지 회로가 정전 용량의 변화를 감지하고 행과 열의 교차점이 접촉 위치야. 그걸 빠르게 파악한다. 여러분 스스로 혼자 잘 할 수 있습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했습니다. 투영 정전 방식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접촉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패널의 일정한 구역마다 배치하여 활용한다. 작동 원리가 나오는구나. 그런데 다시 두 개로 나눌 수 있어. 자기 정전 방식부터 설명할게. 이거죠. 자기 정전 방식은 그렇죠. 앞에서 얘기한 표면 전전 방식과 비슷한 거 뭐야? 물체 접촉, 전하량의 차이, 전압 변화,
전기장 증가. 앞에서는 전기장의 차이인데 전기장이 증가하는구나. 여기 새로운 정보가 하나 추가됐다. 전기장에 의해 증가하는 정전 용량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유사하다. 하지만 뒷부분 자세히 읽으라고 했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 줄쳐 써야지. 하나의 층에 여러 개의 행과 열의 형태로 배치된 각각의 센서들. 그 행과 열의 끝에 감지 회로가 있어서 행과 열의 뭐예요? 접촉하면 센서가 인식을 하는데 인식하는 과정이 뭐냐면 행과 열의 끝에 감지 회로가 있어서 이 감지 회로가 정전 용량 변화를 감지하는데 그렇죠. 여기서 이거는 증가하는 거야. 다 접촉 위치를 파악하는데 이 접촉 위치란 행과 열의 교차점 정전 용량을 증가하는 거라고 앞에 새로운 정보 하나 나왔죠. 이해가 됐어. 제목 달아볼까요? 그렇죠. 투영 정전 방식 중에 표면이 아니라 투영, 그 중에 첫 번째 자개정전 방식의 작동 원리. 지금 똑같은 거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네. 일정한 구역의 센서를 배치해서 활용하는데 여기서 일정한 구역에서 자개정전은 하나의 층에 행과 열을 배치한다. 그래서 끝에 있는 감지 회로가 교차점을 보고 접촉 위치를 파악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나올 차례야? 당연히 상호정전 방식 나올 차례죠. 반면 상호정전 방식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선생님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가로축으로 배열된 센서의 구동 라인과 세로축으로 배열된 센서인 감지 라인이 두 개의 층, 레이어가 두 개구나. 두 개의 층을 이루고 있다. 패널에 전도성 물체와의 접촉이 없을 때 구동 라인에서는 구동은 움직이는 거지. 전압에 의해 기본적으로 이렇게 뭔가 외부 자극이 없으니까 접촉이 없으니까 기본 전압에 의해 전기장이 형성되면 이 전기장은 모두 감지 라인으로 들어가 일정한 크기의 전기장을 유지하여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 사이에 상호 정전 용량을 형성한다. 무슨 소리야? 일단 다음 거랑 비교하기 위해서 이걸 파악해봐. 이 전기장이 감지 라인으로 들어가 움직임이 없으니까 상호 정전 용량을 형성하는데 하지만 그 다음부터 중요하겠죠. 패널에 전도성 물체가 접촉하면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던 전기장의 일부가 접촉된 물체로 그 전기장이 흡수해서 그럼 전기장은 줄어들겠지. 전기장이 물체에 흡수되면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 사이에 형성된 상호 정전 용량이 감소하며 여기 나와 있네. 전기장 크기 역시 줄어든다. 왜? 전기장이 접촉된 물체로 흡수되니까. 이때 접촉이 정확하게 일어날수록 해당 지점의 전기장이 더 많이 줄어들게 된다. 오케이? 그렇죠. 결국 패널에는 접촉 전과는 다른, 접촉 전에는 상호 정전 용량이 꽉 차 있었는데 이게 어디로 가? 물체로 가서 다른 전기장의 흐름이 나타나 상호 정전 용량의 변화하고 그 다음에 접촉 위치는 어떻게 알아?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의 교차점에 터치 좌표쌍이 인식되는데 이 터치 좌표쌍을 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이 개별적으로 인식된, 이거 무슨 말이야? 개별적으로 인식된? 그렇지. 구동 라인은 움직임이 있을 때. 감지 라인은 이게 지금 두 개의 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가로의 구동 라인, 세로의 감지 라인 각각 따로따로. 그래서 따로따로 해갖고 인식된 교차점이기 때문에 하나의 패널에 여러 개의 터치 좌표장이 만들 수 있다. 원리상. 대충 이해가 됐습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상호 정전 방식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읽어내려가는 과정을 한번 볼까? 정보가 아주 치밀해요. 첫 번째, 그렇죠. 일정한 구역에 배치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여기는 두 개구나. 가로축으로 배열된 센서인 구동 라인, 세로축으로 배열된 센서인 감지 라인 두 개 층이 있구나. 그리고 접촉이 없을 때는 그렇죠. 구동 전기장이 감지 라인으로 감지 라인이 가득. 일정한 크기의 전기장이 상호 정전 용량을 형성한다. 하지만 그렇죠. 중간 부분부터 전도성 물체가 접촉을 하면 그 다음 뭐예요? 일정한 크기 유지하는 전기장이 어디로 가? 일부 전도성 물체로 흡수돼서. 그러니까 상호 정전 용량의 변화가 와. 이번엔 감소야. 전기장의 크기가 줄어들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의 교차점에 터치 좌표쌍. 여기서 터치 좌표쌍이 뭐예요? 선생님이 가로로 해놨죠.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의 교차점인 그렇죠. 터치 좌표쌍이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가로 세로 각각
두 개 층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인식해서 여러 개의 터치 좌표쌍이 만들어진다. 이해했어. 제목 뭘로 적을까요? 이건 쉽죠? 상호 정전 방식의 작동 원리. 핵심어는 두 개 층이다. 구동 라인, 감지 라인, 상호 전송 용량이 감소된다. 터치 좌표쌍이 만들어진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마지막. 얘를 어떻게 파악하나? 그렇죠. 이후 터치 좌표쌍의 정보를 터치 컨트롤러가 디지털 신호로 변화하는 이미지로 처리해서 우리의 뇌에 해당하는 CPU에 전달해서 여기서 접촉이 일어났구나. 접촉한 위치가 여기구나. 그래갖고 파악한다. 이러한 상호 정전 방식은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의 교차점을 개별적으로 왜? 두 개의 층이니까 각각 따로따로. 그래서 측정 시간은 소요되지만 단점, 장점은 뭐예요? 두 지점을 접촉하는 멀티터치가 가능해서 그렇죠. 스마트폰, 태블릿 지금 현재 활용된다. 엄청난 기술의 진보를 만들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정리할까? 선생님은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선생님은 위에서 읽으면서 밑에 읽으면 위에서 나온 게 또 나왔네? 라고 이제 읽으면서 화살표를 했는데 그렇죠. 제목은 뭐야? 상호 정전 방식의 장점이겠다. 멈춰놓고. 그렇죠. 터치 좌표쌍은 이미지로 인식해서 CPU의 접촉 위치를 판단한다라는 내용 앞에 나오고 교차점이 개별 인식해서 멀티터치가 가능하다. 지금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해가 됐습니까? 한 문장 한 문장 완벽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한 장으로 정리해 볼까요? 그렇죠. 이 글은 작동 원리를 각각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는 방식은 각각의 차이를 비교 대조하며 읽어야 되겠죠. 선생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이 큰 제목, 터치 정전 용량 방식의 터치 스크린 패널의 작동 원리. 그렇죠. 기본적으로 바로 밑에 써놓은 거, 이거는 공통이야. 전동성 물체가 접촉이 되면 전화량의 차이가 오고 이때 전압 변화가 와서 전기장애 발생하는데 이 전기장애 발생으로 정전 용량의 변화를 파악하는 건데 이 정전 용량의 변화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고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그걸로 접촉 위치를 파악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표면 정전 방식과 투영 정전 방식 크게 두 개로 맨 처음에 나눴지. 표면에 투명 필름, 내 모서리의 감지회로 기억납니까? 투영 정전 방식은 일정한 구역마다 배치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자기 정전 방식은 하나의 층의 행가열에 각각 감지회로 센서. 상호 정전 방식은 두 개 층이 따로따로. 가로는 구동, 세로는 감지 라인. 그래서 접촉하면 그렇죠. 그 접촉 물체로 전기장 흡수의 상호 전전 용량이 줄어들었죠. 터치 좌표쌍, 멀티터치가 가능하다. 내신이니까 이렇게 자세히 하지. 우리가 학력평가 보면서 이렇게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각자 문제 풀어보세요. 이제 우리가 본문을 깨알처럼 정리했으니까 문제 잘 풀 수 있습니다. 16번입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학력평가 1번 문제입니다. 일치 문제, 일치 여부. 일치하는 것은 이게 좀 더 어렵겠죠.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다 맞는 걸 주고 틀린 거 하나. 하나하나 확인해 볼까요? 이거는 1번 터치스크린 패널은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직관적 조작이 가능하다. 첫 번째 문단. 자기 정전 방식은 접촉점에 해당하는 행가열의 교차점을 터치 지점으로 인식한다. 나왔죠. 3번 표면 정전 방식을 실현하기 위해선 스크린에 전도성이 없는 이거 바보네. 완전 다 보여주는 거죠. 답은 3번 전도성이 없는 게 아니지. 정전인데. 그렇죠. 전기가 통하는. 답은 3번. 이게 틀렸습니다. 4번, 5번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상호 정전 방식에서는 수집된 행가열의 정보가 터치 컨트롤러에서 이미지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네. 그렇죠? 투영 정전 방식은 표면 정전 방식보다 구조가 복잡하지만 정교한 좌표 인식 두 가지 방식 이해가 되죠? 16번은 쉽습니다. 17번 문제. 16번, 17번 전부 다 사실 확인하는 비교 문제입니다. 17번이 조금 더 정교하게 묻고 있네. 기억, 니은, 디귿 선생님 미리 써놨습니다. 기억, 표면 정전 방식. 니은, 자기 정전 방식. 디귿, 상호 정전 방식.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읽어봐야지. 1번, 셋 다 전도성 물체에 접촉에 따른 전적 용량 변화. 오케이. 2번, 셋 다 패널에 있는 센서를 이용하여 접촉 부분의 위치를 알아내는 방법. 그렇죠. 3번, 기억과 달리, 선생님 무엇과 달리는 나중에 괄호를 쳐놓고 따로 봅니다. 기억과 달리는 나중에 생각할 거야. 니은은 자기정전 방식은 하나의 접촉점을 인식하기 위해 두 개 이상, 그렇지. 행과 열의 끝마다 다 센서가 있다 그랬지. 기억은
표면 정정 방식은 어디 있어요? 내 구석에, 내 모서리에 각각 감지회로가 있다고 하는데 기억과 달리 이 기억도 역시 4개니까 2개 이상의 감지회로지. 기억과 달리가 틀렸습니다. 답은 3번. 4번 니은과 달리 디귿은 디귿부터 봅시다. 상호정전 방식 센서층이 2개의 층을 이루고 있다. 맞아. 니은은 달라. 한 개 층이지. 행과 열 끝에. 5번 디귿과 달리 니은은 접촉 부분에서 증가하는 전정 용량을 감지하는 방식이다. 니은 접촉 부분에서 증가한다는 거 새로운 정보 우리가 발견했죠. 디귿은 물체로 흡수돼서 상호 전정 용량이 감소했다. 좀 어려운 문제, 치밀하게 알아야 되는 문제. 17번에 5번까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 잘 읽은 사람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문제 18번입니다. 그렇죠. 아, 다시 보니까 이거 상호 정전 방식이네. 눈에 훤히 보니까. 그렇죠. 상호 정전 방식은 2개의 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차점이 뭐야? 여기가 뭐라고 나왔어요? 여기서는 터치 좌표상 뭐 이런 거겠네. 그렇죠. 그러고 우리가 여기 쓰고 넘어갑시다. 이제 읽고 났으니까 C는 밑에 P는 전독성 물체에 접촉이 없는 상태의 전기장 크기이다. 당연하지. 모두 감지 라인으로 들어가서 상호 전정 용량이 최대. 그런데 접촉하면은 전기장이 그쪽으로 옮겨가서 전기장이 줄어든다고 했죠. 접촉이 정확할수록 해당 지역의 전기장이 낮아진다라는 말 나왔습니다. 이걸 그대로 이거 응용한 문제 아니네. 고스란히 낸 문제네. 그렇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렇죠. 1번 A에서 접촉된 물체가 흡수한 전기장의 크기가 훨씬 B에서보다 훨씬 크겠군. 물체로 더 많이 들어오지. 2번 전기장의 크기를 보아 B보다 A에서 더 정확한 접촉. 전기장이 더 크게 줄어든다. 그렇죠. 3번 C에서는 구동 라인에서 발생한 전기장의 크기와 감지 라인에 들어간 전기장의 크기가 일치하게끔 변화가 없어. 접촉이 없으니까. 4번 C와 달리 C는 나중에 생각한다고 얘기했죠. B에서는 감지 라인으로 들어가야 할 전기장의 일부가 접촉된 물체로 들어가서 전기장이 줄어들게. C는 그렇지 않아. 접촉이 없었으니까. 5번 A와 C에서는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 사이에서 형성된 상호 정전 용량이 감소했겠군. A는 맞는데 C는 접촉이 안 된 상태니까 C가 틀렸죠. 답은 5번. 자, 마지막입니다. 19번 A에 대한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추론한 문제는 선생님 뭐라고 써놨어요? 앞뒤 문맥을 봐라. A가 뭐야? A. 두 지점을 접촉하는 멀티터치가 가능한 이유? 그럼 그걸 한번 올라가 볼까요? 그렇죠. 이러한 상호 정전 방식은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의 교차점을 개별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을 거치기에 시간이 많이 들지만 멀티터치 가능하다. 고스란히 나온. 이건 그냥 주는 문제네. 19번. 이거 틀린 사람 반성하세요. 19번의 답 4번. 아, 선생님 오늘 그 새벽에 이거 아침에 일찍 녹음하는데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잘 그린 기린 그림이고 뭐 이렇게 발음하는 것 같아. 상호 정전 방식, 표면 정정 방식 발음이 제대로 안 됐는데 아무튼 첫 번째 지문 끝냈습니다. 과학기술 지문 깨알처럼 이해하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 모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지문에서 만납시다. 안녕.